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현대 신형 넥소 시승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넥소요 시승차 색깔이 크리미 화이트 펄, 그러니까 화이트 펄 색깔이랑 안에 실내도 아이보리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컬러는 그냥 다양하지 않아요. 약간 모래 색깔 나는 거 있고, 거의 다 뭐 약간 녹색이 들어간 그레이라든가 그레이, 그다음에 검은색 뭐 요 정도, 그리고 실내 컬러도 검은색, 그다음에 약간 녹색 들어간 어두운 컬러, 그다음에 밝은색, 요런 정도가 컬러가 준비가 돼 있는데, 가격은 이게 거의 뭐 9천만 원 뭐 이럴 거예요. 19인치 휠에 디지털 사이드 미러까지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가격 거의 9천만 원인데, 이제 보조금이 한 3천만 원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4천만 원대 후반 정도에 살 수 있는, 그리고 기본 모델을 산다 그러면은 3천만 원 후반대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넥소에 비하면은 여러 가지로 좋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1,000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힘도 더 좋아지고, 승차감도 더 좋아지고, 더 넓어지고, 디자인도 더 멋있어졌다. 미디어 오토. 신형 넥소는 디자인이 완전 좋아졌죠. 기존 넥소는 둥글둥글하게 곡선으로 뭔가 이렇게 해놨는데 별로 안 멋있었어. 수소차기 때문에 더 비싸고 해서 고급스러운 느낌도 줘야 되고, 그래도 디자인은 약간 저는 망했다고 봤거든요. 근데 신형 넥소는 수소차로만 놔두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디자인이 잘 나왔어. 철판의 미학을 보여주는 디자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철판은 평평하잖아. 그냥 평평한 판때기로도 충분히 아름다움 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해서 철판을 많이 접거나 구부리거나 막 캐릭터 레인을 넣거나 막 이런 거 하지 않고 단정하게 하면서도 아름답게 뽑아냈다는 얘기입니다. 불필요하게 뭐 여기 주름 넣거나 막 이런 거 없죠. 그리고 헤드램프도 뭐 동그랗게 뭐 이렇게 하고 뭐 이게 아니라 예전 차처럼 헤드램프 있고 라디에이터 그릴처럼 보이는 데가 그냥 쭉 연결이 돼 있어서 다 네모하게 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 참고로 요 네모 이렇게 들어간 거는 H2를 형상화한 그래픽입니다. 그리고 따따따따 이렇게 되는 거는 H의 모스부호가 따따따따기 때문에 현대 H를 형상화한, 그거를 형상화한 따따따따. 운전대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고, 하여튼 디자인은 두툼해 보이고 듬직하고 SUV 느낌도 잘 내고, 범퍼가 또 약간 돌출돼 있고, 요 사이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약간 틈을 딱 넣어주니까 범퍼랑 헤드램프랑 이런 것들이 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을 주면서 옛날 정통 SUV 네모하게 생긴 옛날 차의 느낌을 아주 적절하게 내주죠. 그리고 여기는 방향지시 등이 스르륵 들어가게 돼 있고, 여러모로 디자인은 거의 만점에 가깝게 잘했다고 봅니다. 에어로다이나믹한 스타일의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아트 오브 스틸 해가지고서는 철판을 거의 평평하게 놔두면서, 철판 상태로만 돼 있으면 강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주름을 쭉쭉 넣으면은 철판이 강해지죠. 종이도 그냥 있을 때는 흐물흐물거리지만 접어놓으면 뭔가 좀 힘을 받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미니밴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지붕에 이런 주름들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측면에 넣으면서 이 철판의 강성도 더 높여주고, 그리고 차는 아무래도 밑에 쪽이 좀 더 무거워 보여야지 이게 좀 안정감이 들거든요. 밑에 쪽이 좀 더 무거워 보이는 이런 안정감도 주고, 바닥 쪽에는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크레딩을 해서 SUV의 느낌, 그리고 바닥의 무게감도 좀 더 더해주고요. 바닥 쪽도 디자인 잘했지만 윈도우 그래픽을 상당히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딱 잘라내니까 약간 역동적인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 이 팬더 글라스는 이만큼의 간격을 두고 별도로 이렇게 하면서 뒤에 각도는 쿠페형 SUV 정도로 날렵하게 이렇게 했죠. 요거를 이렇게 세우고 유리창을 뒤까지 이렇게 외건형 SUV처럼 연결해가지고 디자인을 했다 그러면은 되게 답답해 보였을 거예요. 약간 상용차처럼 보였을 것 같기도 한데, 요거는 여기까지 딱 역동적으로 잘라내고 별도의 글라스로 딱 하고 각도 쫙 눕히니까 쿠페형 SUV 느낌도 나면서 뒤가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잖아요. 기존 넥소보다도 8cm 정도가 늘어나서 사이즈가 좀 넉넉한 넥소로 거듭났거든요. 근데 기존 넥소랑 이렇게 딱 두고 보면은 이게 더 길어 보인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근데 한 단계 더 큰 차처럼 보이긴 하죠. 기존 넥소는 다 둥글둥글하게 생겨가지고 실제 사이즈보다 좀 더 작아 보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네모하게 생기면서 실제 사이즈보다 더 커진 차. 하지만 기존 넥소의 차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그대로 가져왔어요. 길이만 8cm 늘리고, 폭도 약간 늘리고, 높이도 약간 늘리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기존 넥소의 차대를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서 많이 이렇게 뭔가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리고 뒷모습도 뭐 날렵해 보이게 이렇게 뭐 잘했는데, 여기가 신형 넥소의 디자인 중에 가장 점수를 깎아먹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삼각형인데 거기에 너무 꽉 차게 사각형을 이렇게 넣으니까 이게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팅 라인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만 이렇게 했어도 조금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띠리링 차원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국내 최저가에 도전합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차들은 이미 계약이 완료된 차량들이고요. 차원은 캐피탈사와 직접 조율해서 이 조건,
이 가격 차원이 만들어냈습니다. 타사 업체와 견적 내서 비교해 보셔도 자신 있고요. 5월 한정으로 소렌토 하이브리드 진행하고 있으니 소렌토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빠르게 문의 주시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놨습니다. 차원은 금융맨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신차 장기 렌트는 차원. 실내도 디자인을 참 잘했어요. 실내 디자인의 테마는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폭신하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실내를 좀 더 안락하게 보이게 하고 이런 대시보드나 이런 것들이 폭신한 재질로 되어 있는 고급차적인 느낌도 낸다. 나머지도 다 모나게 딱딱 각지거나 이게 아니라 유연하게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다 잡아내니까 실내 공간이 좀 아늑해 보이고 푹신푹신해 보이죠. 가족형 SUV로서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을 내준다. 기어노브는 이렇게 다이얼식, 그리고 양쪽에 디지털 사이드 미러, 여기도 스마트폰 무선 충전 2개 할 수 있고, 그 밑에 컵홀더, 별도의 수납 공간 뭐 이런 것들도 잘하고, 하여튼 디자인 잘했습니다. 하여튼 신형 넥소가 기존 넥소보다 8cm 길어졌지만 휠 베이스는 그대로거든요. 휠 베이스는 2790mm 그대로인데 실내 공간은 부쩍 넓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넓어졌는지 제가 가족을 뒤에 태우면은 요 정도 타이트하게 운전을 하는데 요 상태 그대로 뒷좌석으로 가볼게요. 실내가 흰색이니까 더 넓어 보여. 고급 세단 느낌이 납니다. 고급 세단. 등받이 각도도 지금 확 누웠잖아. 이게 등받이를 제일 눕힌 상태고요. 요거는 거의 벌 받는 자세. 90도까지는 아니고 한 80도 정도 돼 보이고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이건 확실히 릴렉스하는 느낌이 납니다. 앞 시트 밑으로 발도 막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앞에 시트를 뒤에를 잘 깎아놔서 진짜 여기 공간이 장진택이 이렇게 꽉 껴지듯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장진택이 이 정도 살이 빠져서 이게 요즘에 잘 들어가다. 이게 예전에 장진택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는 엄청난 그랜저급이다라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변별력이 좀 사라진 것 같아. 뒷좌석에 에어컨 송풍구라든가 USB, 그리고 그 밑에 이거 중요하지. 이거 V2L이 들어갔는데 여기에도 전기 코드가 있고 저쪽 엉덩이 쪽에도 전기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캠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별도의 작업을, 전기를 끌어서 무슨 작업을 할 때도 다용도로 전기를 쓸 수가 있는데 순간적으로 전기 쏴줄 수 있는 용량이 3.6kW까지 쏴줄 수 있다는 거야. 이 정도면은 전기장판 켜고 난로 켜고 전기 후라이팬까지 동시에 킬 수 있을 정도의 용량이에요. 그리고 여기 수소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서 그걸로 전기장판 막 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물 외에는 공해물질 배출도 없어. 그리고 여기 수소 가득 넣었을 경우에는 전기장판을 뭐 70시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한 2박 3일, 3박 4일 정도 캠핑하는 전기는 충분히 나온다. 요런 거는 전기차 이상으로 요 V2L로 전기 뽑아 쓰는 거는 좀 여유가 있는 거예요. 뒷좌석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뭐 요런 거 다 있어요. 뭐 있어야 될 거 다 있고, 위에도 그냥 열리지는 않는 글라스루프로 되어 있고 요런 걸로 이렇게 닫을 수는 있고, 요 정도까지만 보고 트렁크로 가볼까요? 트렁크가 넓어. 기존 넥소보다 트렁크 길이가 한 요 정도 길어진 것 같아요. 진짜 한 8cm 길어진 것 같아요. 밑에 수납 공간이 따로 있지는 않고 저기 이제 고전압 배터리가 저 밑에 들어가는군요. 약간의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 좌우측도 이 공간을 쫙쫙 잘 뽑아냈기 때문에 골프백이 이렇게 가로로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고전압 배터리 용량도 기존에는 1.5kW 뭐 이랬는데 요거 2.3인가 2.5인가 뭐 요 정도 킬로와트로 고전압 배터리도 좀 더 큰 게 들어갔다. 저 엔진룸 밑에 있는 연료전지 스택, 그러니까 수소를 가지고 산소랑 결합시켜서 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거기서 전기를 만든 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충전을 해놓기도 하고, 회생제동으로 만들어진 전기를 또 요 고전압 배터리에다 충전하기도 하고, 저희가 그냥 살살 몰거나 그냥 정속주행 같은 거 할 때는 그냥 연료전지 스택에서 나오는 전기만으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데 150kW를 쫙 뽑아내는 급가속 같을 때나 이렇게 확 밟을 때, 요때는 연료전지 스택에서 나오는 전기만으로는 용량이 부족하거든요. 그거를 요 고전압 배터리에 있는 전기까지 합쳐가지고 쫙 쏴줘야지 150kW 204마력을 내면서 막 급가속을 할 수 있거든요. 꽉 밟으면서 급가속을 할 때는 요 밑에서 물이 철철철철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치 배기구처럼 있는데 여기로 물이 빠지는 데예요. 여기 외에도 차체 다른 곳에도 또 물이 빠지는 데가 있는데 메인으로 물 빠지는 데는 여기. 하여튼 기존 넥소를 기본으로 해서 모든 거를 다 업그레이드 했다. 파워도 더 세고 승차감도 더 좋고 크기도 더 늘리고 심지어 여기 수소 탱크 용량까지도 늘렸어요. 그래서 가득 충전했을 경우 720km를 갈 수가 있다. 전반적으로 다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신형 넥소가 전 세계 수소차 중에 가장 진보된 가장 좋은 수소차예요. 넥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소차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77,000여 대의 수소차가 팔렸는데 그중에 4만 대가 넥소, 그중에 일부가 토요타 미라이, 그중에 혼다 뭐 수소차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보다도 현대 넥소가 압도적으로 많이 팔렸다. 전 세계 수소차 1등 넥소 1등이다.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고고! 미디어 오토
자, 본격적으로 달려보기 전에 우리 누님부터 빨리 들어보겠습니다. 음질이 되게 좋은데 뱅앤올루스 뭐 어쩌고저쩌고라고 하는데 그 되게 좋은데? 네, 그리고 여기에 음이 밝고 편안하고 따뜻하고 활동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넓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좁게 할 수도 있고 음실이 이게 바뀌어 이게. 이거 잘 만들었어. 이게 음색이 탁탁 바뀌잖아요. 기본적으로 음질이 좋고 음색이 아주 편안하게 싹싹 바뀐다. 음악 감상실로 써도 될 정도로 음질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게 가격이 8천만 원인데 보조금 받으면 뭐 해가지고서 4천만 원대를 사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8천만 원짜리 차의 오디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오디오 되게 좋은데? 오디오 이거다. 말이 필요 없다.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오디오를 뽑아낸단 말이야? 자,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이게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라 그래서 인공적으로 사운드 내주는 게 있는데 한번 이걸 들어보면서 한번. 약간 그 수소차 특유의 약간 미래 운송수단 소리가 나네요. 근데 이 사운드가 좀 다이나믹하지가 않고요. 사운드는 그냥 끄고 가는 걸로. 수소 연료전지 차기 때문에 앞에 있는 연료전지 스택, 엔진룸에 있는 연료전지 스택에서 저 뒤에 있는 수소통, 수소를 끌어다가 여기서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전륜구동으로 움직이는 수소 연료전지 전기차입니다. 최고 204마력을 뽑아내는데 에코모드 때는 204마력 중에 한 150마력 정도인 것 같아요. 마일드하게 가속이 됩니다. 그리고 노멀 모드를 넣으면은 에코모드 때보다는 조금 더 가속감이 좋아져요. 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마일드하고 예전에는 이렇게 두 가지 모드만 있었습니다. 에코 모드랑 컴포트 모드 정도만 있었는데 이번에 신형으로 바뀌면서 150마력대에서 204마력으로 올랐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까지 생긴 거예요. 스포츠 모드를 넣고 가속하면 좀 달리는 차 느낌이 나요. 일단 가속감이 좋아졌다. 이게 다 연료전지 스택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용량도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고 저 뒤에 있는 고전할 배터리 용량도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고 막 이래가지고 전기를 많이 쏴줄 수 있으니까 파워도 올라간 거고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전기 모터도 좀 더 고 RPM까지 대응하는 걸로 좀 개선이 됐대요. 근데 승차감이랑 바닥에 있는 여러 가지 굴곡이라든가 이런 거는 꽤 잘 잡아내네. 승차감이 요 비슷한 크기의 투싼이나 산타페에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승차감이 좋아졌다. 약간 고급차 느낌이 나는 승차감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속 방지턱 넘는 거는 지금까지 에어 서스펜션 안 들어간 현대기아 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에어 서스펜션까지 넣으면 조금 더 승차감이 좋아지기는 하는 차들이 몇 개 있는데 이거는 에어 서스펜션 없이도 와 이게 이렇게까지 된다고? 이게 놀라울 정도예요. 제가 여기를 넘으면은 과속 방지턱은 그냥 1등. 승차감도 이거는 진짜 제네시스가 이 정도 승차감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사실 지금 넘었던 과속방지턱은 기아 레이 전기차로 저 과속방지턱 넘을 때는 뒤가 확 날릴 정도 막 점프할 정도로 했었던 되게 많이 튀어나온 과속방지턱이거든요. 거기를 그냥 너무 스무스하게 넘어. 승차감의 넥소인데 거의. 승차감이 이렇게 좋으면은 부드러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코너링 할 때 롤이 좀 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코너링 할 때 괜찮습니다. 그렇게 휘청휘청 거리지 않아요. 안정적으로 잘 잡아줘. 그리고 급차선 변경하거나 그럴 때도 핸들링도 수준 이상으로 이렇게 급차선 변경하거나 그럴 때도 요럴 때는 약간 좀 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핸들 돌린 만큼 잘 잡아 들어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속주행 하다가 갑자기 앞에 고란이 생기면은 용기 있게 확 틀면은 충분히 피할 수 있을 정도로 몸놀림은 재빠르다. 요즘에 이제 현대기아 제네시스의 차량 세팅 능력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아이오닉 5N, 아이오닉 6N, 뭐 이런 고성능 전기차도 만들어보고, 또 뭐 제네시스 G90 같은 고급차도 만들어보고, 에어 서스펜션도 해보고, 막 이런 회사답게 서스펜션 세팅이라든지 4바퀴 제어하는, 전륜구동이니까 2바퀴 제어하는 정도의 기술,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 좋아졌다. 좀 시간만 더 있었으면 여기 언덕길도 좀 해보고 뭐 이렇게 좀 가고 싶은데 벌써 반납 시간이 돼가지고 빨리 좀 서둘러서 갈게요. 미디어 오토
시속 100km까지 가속이 구형 모델은 9초 6 막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153마력인가 뭐 이렇게 파워가 세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신형 넥소는 204마력으로 파워를 꽤 당당하게 올렸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직원 얘기로는 7.8초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연료전지 스택에서 나오는 전기와 뒤에 있는 전기 배터리 요거를 합쳐서 해야지 이제 최고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 배터리도 어느 정도 채워져 있어야지 최고 출력이 나와요. 고속 주행감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조용하고, 수소 연료전지 차니까 이것도 뭐 전기차죠. 그러니까 별도의 엔진 소음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냥 에어컨 소리만 나고 있는데, 바닥 소음이나 뭐 차체 바람 소리나 이런 것들은 잘 억제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초반에 약간 굼뜬 느낌이 있어요. 8.3초 7초대 나오는 건 조금 무리일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기존 넥소는 이 정도 나가는 거는 전기차보다 잘 안 나가서 그냥 전기차 사는 게 더 나아. 수소 연료전지 스택 들어가고 수소통 들어가고, 막 수소통은 또 탄소 섬유를 막 이렇게 감싸 있어가지고 차가 비싸진단 말이에요. 전기차보다도 비싼데 전기차보다도 그렇게 잘 나간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기존 넥소는 비추, 그리고 수소 맨날 넣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기 때문에 비추 그랬는데, 이거는 파워가 일단 괜찮아져서 기존 넥소보다 훨씬 세져서 이제는 스포츠 드라이빙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차한테 먹힐 정도의 그런 약골은 아니야. 밟으면은 그래도 약간 운동 어느 정도 하는 애 정도까지 흉내는 내줘.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반자율 주행,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행 보조 장치를 더해가지고 가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이런 것들이 다 작동이 돼서 방향 지시등만 넣으면은 운전대를 잡고 있을 경우 차가 알아서 차선 변경도 해준다. 뭐 이런 것들도 잘 돼 있고. 그런데 근데 이 수소차는 제 주변에도 넥소 이제 구형 모델이죠. 넥소 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수소차에 대한 불만이 그냥 물어보면 막 부글부글 끓어. 그냥 수소차에는 수소만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수소 충전소가 전국에 그렇게 많지 않아. 여기서 못 넣으면은 다음 수소 충전소까지 못 갑니다. 수소 간당간당할 때까지 쓰면은 진짜 길에 멈추는 일들이 몇 번 있었대요. 왜냐면은 수소가 간당간당 해가지고서는 수소 충전하러 딱 갔는데 오늘 수소 다 썼어요, 지금 수소 못 넣어요, 딴 데 가세요. 혹은 뭐 지금 수소 압력이 안 올라와가지고 지금 못 넣어요, 한 1시간만 기다려주세요, 뭐 이런 경우 여러 가지 불편한 변수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전 세계에서 수소 충전소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수소 충전하기가 불편하다. 근데 한국에서 수소 충전하기가 불편하다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전 세계 수소 모빌리티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인데, 근데도 대한민국에서 수소차 몰고 다니는 게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불편해서 그랬는지 구형 넥소 중고차 값이 진짜 보조금 많이 받아가지고 좀 뿌듯하게 샀는데 중고차 값이 그렇게 훅 나가버리면은 이거 진짜 이거 내 재산인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지. 지금까지 수소차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커다란 불만이 두 가지가 딱 있어서 다시 수소차 사라 그러면은 진짜 도시락 싸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말리고 싶다. 대부분이래요. 현대자동차에서도 그거를 다 알고 수소 충전 인프라라든지 또 수소 충전 용량도 늘리고 또 효율도 좀 더 좋게 해서 주행 가는 거리도 좀 더 늘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자동차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래도 좀 많이 노력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파워도 좋아지고 승차감도 좋아지고 주행 가는 거리도 더 길어지고 수소 용량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됐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든 게 다 해소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하여튼 신형 넥소는 일단은 잘 만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불편한 거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자동차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할 만큼은 해서 눈물겹게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라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일단 신형 넥소 시승 느낌 여기까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반납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카메라 끄고 약간 좀 과속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카메라 꺼. 일단 나간다. 이제 꽉 잡아.